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39편.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처리 사안, 저희 법인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2022년 10월 달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을 해서 12주면은 골절상을 입으면 보통 6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오거든요. 어디가 부러지는 경우. 12주면 굉장히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어떤 행위를 정해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어요. 그걸 크게 이제 구별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무 위반, 이번 사건 같은 경우고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도 굉장히 많죠.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결국 사람을 치여가지고 사고를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에 과실치상 혐의를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고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수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이 반의사 불벌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서는 또 공소제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2대 중과실을 범하거나 또 아니면 사고의 미조치, 도로교통법 54조의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여 도주한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음주 측정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를 하고 피해자분이 선처의 어떤 처벌 불원 의사 및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도 1심에서 이미 실형 선고가 나와서 항소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사건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의 어떤 보행자 이제 사고가 발생돼서 12주 어떤 중상해가 발생된 그런 경우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처벌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내지 금융기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이제 벌금형이 나오면 모를까,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봉 내지 정지.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될 수 있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아닌 뭐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이제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합의를 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형량이 나오게 할 것인지 이건 또 변호사의 역량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구호조치하였는지, 만약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우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인지 어떤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서면 제출한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이거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이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유자료 및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고 이미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처벌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양형 참작 사유 부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심적 충격 등 안부를 살펴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분을 찾아가서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였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마이너스 가계 대출을 받아서 힘겨운 경제 형편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했다. 전과가 없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구속되면 안 되는 그런 사정. 그러니까 전과가 여러 번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이런 전과가 많은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가 많아져서 네 번째 이상 된다, 세 번째 이상 된다 이런 경우에서라면은 처음에는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 하지만 세 번째 걸리면 또 집행유예를 해줄 것이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는 그 보험 가입 특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서는 이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물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냐 안 했냐는 기소 여부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건 처리를 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운전자 보험이 이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1년이면은 120,000원 정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꼭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상해 담보 이런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은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기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해준다든지 어떤 이런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보험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험사에 직접 보험 조건을 문의해 보시면 좋겠고, 여하튼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운전자 보험도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1차 경찰 조사를 이제 잘 받으실 때 본인의 과실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사고 발생 경위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고 발생 이후에 충분한 구호 조치를 취했고 지속적인 합의의 노력을 시도하였고 이런 부분을 변소하면서 어떤 기소유예 또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보면은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 선임하면 의뢰인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대변해서 피해자분과 합의에 이르는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부분이 만약에 처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우선은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